자, 2번 문항입니다. 다음 가는 중학교 김교사가 모든별 리코더 합주 평가. 역시 이번에도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평가 거의 단골 문제이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번 평가 문항에 대한 것은요. 한 2000년도 초반대에 많이 나왔던 문항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학습 목표와 그 방법과 그 일관성을 가지는,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외워서 푼다기보다도 여기에는 지문들을 잘 해석해서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를 찬찬히 들여다보기를 해서 절대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꼭 들어가야 될 그 문구들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당황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대충 뭔가 만들면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가지고 들어갔었을 때 문장이 완성도 있게 나오지 않으면 아마 점수가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학습 목표 1과 2가 있고 지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네요. 근데 서로 평가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평가해 봅시다라는 말에서 이미 답이 나왔었죠. 지금 묻는 거에서 평가의 유형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작성 조건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채점 기준을 보면은요. 바른 자세와 운지법으로 연주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스타카토, 레가토, 포르타토 주법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악곡의 특징을 살려 개성 있게 연주하고 성부가 조화롭게 했느냐.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이 어떻습니까? 성부 간의 어울림을 느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조화로움인 거죠. 그 다음에 악곡의 특징, 즉 악곡의 특징을 살려서 개성 있게 연주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이 어때요? 이번에 지금 학습 목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한꺼번에 어때요? 반영되는 학습 목표를 완성도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야죠. 바른 자세와 바른 운지법으로 스타카토, 레가토, 포르타토 주법을 살려 리코더를 연주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때요? 이 두 문장이 완성도 있게 모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무거나 그냥 말 갖다 만들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전체 시험의 그 지문을 잘 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문장을 완성도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려해야 됐던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에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교육과정 열심히 외웠는데 뭐야 안 외워도 됐었잖아. 근데 그렇다 해서 교육과정을 버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교육과정 때문에 쓸데없이 막판까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외우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뭐 이 문장을 완전하게 다 모른다 해도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취 기준에서 악곡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노래 부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어디에 반영된 거예요? 악곡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 지채점 기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학습 목표에서는 2번 내용, 악곡의 특징이니까, 그렇죠. 성부의 어울림까지, 그리고 특징까지 여기에서 나왔었으니까 2번, 학습 목표 2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성취 기준에서 바른 자세, 호흡의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 부르기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바른 자세, 호흡. 그러면은 아까 기능 측면에서 나왔던 이 부분하고, 그렇죠? 이 부분하고 담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당연히 학습 목표 1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사가 어떤 거예요? 바로 채점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내용적인 부분에 소개가 되지만은 사실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됐었을 때 평가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관성을 두고 있고 항상 평가는 목표와의 또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 시험에서는요, 이 학습 목표 있고 이거에 대한 방법이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 보세요. 뭐 루브릭의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문장들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를 역으로 만들어 보는 형태로 평가 문항이 나왔던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수행평가와 관련된 거, 뭐 자기평가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써라라는 것을 문제로 많이 냈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오히려 2000년대 초반대의 문항을 갖다가 살짝 좀 변형을 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했던 문제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와 나의 기억에 대한 학습 목표를 채점 기준과 그래서 채점 기준 여기에 있는 거 반영하고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짝을 지어서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두르면은 틀리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제 시험에서 A형 2번이기 때문에 막 심장이 쿵쿵쿵 거리니까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을 거예요. 생각보다도 여기에서 점수를 만점 맞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 유형을 갖다가 평가 주체를 고려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시험이 굉장히요 정교하게 문제를 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딱 글을 읽었었을 때 떨어지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험들보다도요 훨씬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명료하게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에 근거해라, 무엇을 고려해라 라는 거. 그래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복수 답안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를 줄이기 위함에 대한 것도 있고요.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가 항상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에 고려해라. 그러니까 이게 꼭 들어가지는 안 들어갔다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아무래도 정확한 답을 유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여요. 주체라고 했어요.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자기평가, 상호평가라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그 과제모의고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내가 스스로 이거를 관찰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기평가할 것이고 친구들이 했던 거를 갖다가 지금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은 상호평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가 이거 가져왔던 예시도 총론에 있었던 거고요. 총론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수행평가와 관련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체와 관련시켜 가지고요. 또 이렇게 자기평가, 상호평가, 그 다음에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평가, 주체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언급을 해서 아까 제가 모의고사에서 드렸던 그런 예시들을 그 예시에서도 리코더 하는 연주, 리코더 연주와 관련된 것으로 아까 보셨잖아요. 뭐 리코더의 구멍수를 내가 확인한다, 뭐 이런 것들. 바로 이런 어떤 주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실제 총론 페이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 페이지 331에서 338까지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겠죠.